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수유 양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. 이제 질문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예전에 병원에서 근무할 때도 2006년도부터 제가 병원 카페에 상담글을 다 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는 글 혹은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 거의 한 15년 이 정도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엄마들이 똑같이 질문을 해요. 그게 뭐냐면 우리 아기가 지금 3시간 간격으로 뭐 분유를 뭐 120씩 먹고 있다. 뭐 그런데 우리 아기가 120을 안 먹으려고 그러고 몸을 막 뭐 버팅기면서 그 80만 먹고 그 다음부터 안 먹으려고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. 막 이런 이제 그런 질문들이 이제 중간중간 있어요. 근데 이제 이때 제가 이제 답변을 뭐라고 다냐면 아기가 한 번 먹을 때 120을 먹을 수도 있지만 80도 먹을 수 있다. 그래서 그때는 전체 양을 얼마나 먹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아이가 체중이 얼마나 일주일 간격,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는 매일매일 측정하고 아기가 뭐 한 2개월, 3개월, 4개월 됐다 그러면 일주일 간격으로 체중을 좀 측정해서 잘 증가하는 것 같으면 엄마가 볼 때 한 120을 먹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80을 먹고 안 먹는다라고 몸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멈춰도 됩니다.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다시 질문을 해요. 그러면 먹는 양이 너무 작아요. 그러다가 성장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? 막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들도 자기가 어떻게 성장해야지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. 그리고 얘네들도 얼마를 먹어야지 되는지를 얘네들이 이렇게 알아요. 그래서 먹다 재우지 말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. 그러니까 먹다가 얘네들이 자면 그 배부름이라는 거를 모르는데 그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먹는 거를 경험하도록 하면 자기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는 게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있냐면 아기한테 있는 거고 그게 아기가 가지고 있는 내적 욕구와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내면에 대한 욕구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떤 뭐 동기, 꿈, 내가 하고 싶은 거, 뭐 이런 나의 즐거움, 막 이런 여러 가지가 막 들어가잖아요. 아기들은 그런 것이 잘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어려서 그런 거를 경험을 많이 하면 성인이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내적 에너지가 되게 선명하게 잘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, 지금 먹고 싶지 않은지 이런 거를 엄마랑 계속 표현을 해야지 돼요. 그래서 분유를 먹을 때 우리 아이가 1회에 얼마를 먹는가는 관찰의 대상이라는 거죠.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할게요. 아기가 1회 80을 먹은 거예요. 그런데 보통 때 얘가 한 150 먹던 아이인데 80을 먹고는 안 먹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러면 엄마가 2번, 3번, 4번, 5번에 걸쳐서 우유병으로 하든 유두로 하든 물어볼 수 있어요. 근데 물어본다라는 의미는 입 앞에 유두를 댄다거나 우유병을 대고 가만히 있어 보면 얘네가 그것을 대답을 하거든요. 입을 벌려서 다시 물었는데 먹지 않고 가만히 있는 데거나 아니면 혓바닥으로 밀어낸다거나 이런 뭐 몸으로 밀어낸다거나 어떤 이런 그 거부 반응을 해요. 그런 거부 반응을 만일에 했는데 한 번이 아니라 2번, 3번 물었는데도 동일한 게 그렇게 계속 애기가 대답을 하면 그러면 거기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. 그리고는 엄마는 뭘 보냐면 이렇게 안 먹는다고 했는데 보통 때 얘가 한 3시간 간격으로 먹던 아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시간 있다가 먹는지 아니면 적게 먹었기 때문에 한 2시간쯤 됐을 때 달라 그러는지 이거를 보는 거죠. 그리고 24시간 얼마나 먹는지를 보고 그리고 얘가 체중이 어떻게 증가하는가를 보는 거죠.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좀 더 넓은 범위로 보지 않고 1회 몇 cc씩 꼭 먹어야지 돼. 이렇게 되면 보통 때 얘가 만일에 150을 먹었는데 80만 먹고 안 먹는다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150을 먹던 아이니까 왜 안 먹지? 그리고 아이의 그런 마음이나 이런 거를 잘 못 읽어내고 자꾸 먹는 거를 이렇게 강요하게 되면 강요라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엄마는 강요가 아니지만 아기 편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아기가 나중에 배가 고파도 잘 안 먹는 애가 돼요. 제가 이제 그 코칭을 나가 보면 그리고 엄마들이
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. 그 다음에 제가 코칭을 나갔을 때도 가장 어려운 케이스가 뭐냐면 아기가 3개월, 4개월 됐는데, 그러니까 빠른 애들은 한 2개월 넘어서도 그런 게 생기거든요. 혹은 5, 6개월, 6개월쯤 됐는데 먹어야 되는 적정 수준보다 안 먹는 애들이 막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가장 그게 난감해요. 그거는 방법론적인 것도 안 되고 기술로도 안 되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아기가 마음에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적정량으로는 700에서 900을 먹어야지 되는데 아기가 500에서 600을 먹고 체중도 안 늘고 막 이런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.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 왜 그랬는지를 보면 양을 엄마가 정해서 먹일 때, 그 다음에 먹는 거를 엄마가 주도적으로 먹일 때 아이들의 특징이 체중이 어느 시기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가 어느 시기에 안 늘었다가 이렇게 그 체중의 그 기복이 너무 심한 아이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나중에 되게 많이 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수유를 할 때 그 아이가 너무 많이 먹는 거 그런 거 좋은 거 아니라고 이제 제가 얘기 너무 많이 하고, 그리고 적절하게 잘 먹는지 체중 잘 봐야지 되고, 아기가 운다고 수유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, 아기가 막 운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퉁퉁하고 아기들 때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살찌고 막 이러는 거 좋아하는데 자기가 증가해야지 되는 체중보다 너무 과하게 증가하고 그러면 나중에 잘 안 먹는 애가 된다라는 거야. 그러면 그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.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지만 엄마 입장에서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어요.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분유양을 혹은 수유양을 엄마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정해서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. 1회 양은. 그런데 엄마가 그때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거는 그렇게 먹고 스스로 수유텀을 최소 2시간이 걸리는가, 그 다음에 자기 출생 시 체중 대비 개월수 대비 성장해야 되는 속도대로 증가하는가, 이거를 결과적으로 2개를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애기가 잘 안 먹는다, 조금 먹고 안 먹으려고 그런다, 그러면 그럴 때 엄마가 강요하지 말고, 강요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서 이해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. 그래서 엄마가 주체가 되지 않고 아이가 주체가 돼서 수유를 할 수 있도록 분유양을, 수유양을 정하면 좋습니다. 아기는 깨워서만 먹이면 자기가 먹어야 되는 양만큼 먹고 그리고 그만 먹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. 근데 그거는 낮에만 하면 되고요. 밤에는 덜 먹으면 덜 먹는 대로 아기가 그냥 먹다 자도 괜찮거든요.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